그래서 우리 오늘 저와 그 각 유튜브 우리 선생님들이 횟수로 7년 대부분 다 그리고 6년차 같이 6년 동안 같이 투쟁을 했던 분들이고 또 여러가지 3.1절을 앞두고 있어서 각 유튜브 참배 현충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참배에 이동을 현충원 내에서 행진은 없고 버스로 이동해서 3.1절에 대한 매년 했습니다. 그렇게 매년 했는 그런 그 참배를 가지겠습니다. 3.1절 집회에는 3.1절 8.15 집회는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집회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해, 10년 되는 해에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들고 항거했고 그 3.1절이 중국의 오사운동을 만드는 계기가 됐고 그 자주 독립에 그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3.1절 독립선언문을 다시 처음부터 다 읽어봤는데 그 104년 전에 그러한 우리 선배들의 애국심 또 불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나라 사랑 그러한 내용들이 글글마다 문구문구마다 뼈에 사무치게 그런 내용들을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서 3.1절에 대한 의의와 또 우리가 3.1절을 정말 잘 그 뜻을 숭고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3.1절 이러면은 자주 독립정신 이렇게 해서 우리 현수막에도 이 3.1절 독립정신이라는 이 독립의 글자를 진수성 수석 최고위원이 제안을 해서 독립의 글자를 오늘 다 넣었죠. 또 하나는 그 오늘 문화일보 광고가 오늘 나갑니다. 문화일보 1면에 광고가 나가고 내일은 조선일보 사설면에 광고가 나갑니다. 3.1절 모이자 서울역으로 이런 광고를 내고 많은 분들이 또 각 시도당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집회를 자제하고 또 나름대로 정중동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조직 교육을 그 정중동의 시간 동안에 교육을 다 했죠. 전국 당원 교육, 간부 교육, 중앙당직자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을 찾아가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홍보관을 다시 열었다. 홍보관. 조금 전에 제가 허준 선생님하고 커피타임을 했는데 그 사실은 우리 서명대하고 홍보관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홍보관은 서명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계실 때 무죄 석방 탄핵 무효가 주인 서명대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홍보관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 우리 공화당의 강령을 알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진정한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홍보관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명대가 아닌 홍보관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야 된다. 국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홍보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당마다 이제 매월
홍보관 개최 현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윤여덕 본부장님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좀 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그 좋았다 가면서 저 예천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하고 비슷해서 좋다고 그냥 있으면은 나중에 서운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리 오세요. 자리 여기 있잖아요. 자리 비워놔서 여기 오세요. 아니 빨리 오세요. 자리 비워놨는데 오세요. 일로. 그래서 지금 그 홍보관의 역할이 이제 홍보관에 대한 개최에 대한 우리 그쪽에 이쪽으로 오시죠. 저 자리 비었는데 앞으로 앉으세요. 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시니까 지금 얘기 불편한 앞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예. 홍보관에 대한 시도당의 그 교육, 특히 홍보관은 지금 김재국 최고위원님이 각 전국 홍보관을 연락 온 데는 계속 다니시고 제가 그 홍보관에 나가 있는 유튜브를 다는 보지 못해도 시간 잠깐씩 홍보관에 활동하시는 부분, 또 누가 우리 중앙당직자 어느 분이 나가 계신지, 또 최고위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잠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보관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해주시고 일반당원, 책임당원 입당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관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홍보관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당보 혹은 그 전단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 뭔지,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자 하는 국가의 국가 운영 방침은 뭔지, 혹은 또 우리 공화당의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은 뭔지, 또 현안 이슈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뭐고 공약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있죠. 이번 당보가 신년 당보가 지금 배포 중에 있고요. 뭐 당보 배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은 당보 빨리 소진을 하셔서 3월 3일절 3월 10일 합동국민추모제 끝나면은 우리가 당보 새로운 당보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광고 나간 거 하나 갖다 줄래요? 제가 오늘 YTN 방송 나가잖아요.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도 저보고 가더라고. 아니, 대표님은 뭐 원고도 한도 없이 그냥 앉아서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그냥 모든 문제를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들어보진 못한 말씀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방송 나가는데 준비한 것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하나 둘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10장, 11장, 12장을 하네. 12장. 이거 12장은 신문 사설로 따지면은 신문 한 면입니다. 신문 한 면. 신문 한 면을 아침에 그 저녁 때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다 해놓고 아침 5시 일어나가지고 저 혼자 이제 분장하죠. 저 혼자 화장하고 분 바르고 머리도 나가니까 머리도 올리고 뭐 이래 하는데, 그러고 이제 5시 반부터 4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이 글을 쓰고 이제 머릿속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방송을 출연합니다. 제가 이제 YTN 김호준 그러고 스픽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즘 쇼츠 영상들이 많아져서 스픽스 나간 것도 쇼츠로 한 10개,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경제 거기 나간 것도 쇼츠로 제가 아시아 경제를 1시간 반 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궁금한 또 우리 공화당이 현 이슈에 대한 내용, 앞으로 정치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은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3대 개혁 어렵다. 뭐 이러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공화당의 입장, 그리고, 현 정치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상황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 번은 보다가, 제가 잘 몰라요. 쇼츠 잘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한번 보니까 그 쇼츠가 쫙 올라오더라고.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아주, 중심적으로 잘 잡아서, 뭐, 5분짜리 이런 쇼츠 영상이 많아서, 아,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 오늘, 내일, 오늘 문화일보, 조선일보 나가는 광고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유튜브도 한 장씩 드리세요. 나 내용 보이게. 핵심은, 아니, 저쪽에 유튜브도 먼저 드리라고. 핵심은 3.1절 태극기 집회 모이자 서울역으로 3.1 독립정신 개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자. 요런데, 수호하자가 지금 빨간색이 돼서 이거 하얀색입니다. 수정한 거죠. 제일 첫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나누는데, 제일 첫 칸은, 붉은 적폐, 뭐,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 다음 부정부패,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부정부패 세력들,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 즉각 구속 수사해라. 이 대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 현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2. 대장동 50억 클럽 즉각 특검. 3. 북한 간첩단이 개입한 거짓 촛불 집회 진상규명. 4. 민생 외면 놀고 먹는 국회 해산. 5. 무능 무책임 부패 양당 정치 심판.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그 옆에 는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합동 국민 추모제. 이렇게 해서 2023년 3월 10일 오후 1시 안국역 헌법재판소 안병국역 4번 출구에서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저항하다 공권력에 의해 희생 대신 애국열사 5인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애국열사를 기리는 국민 추모제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국역 4번 출구 그에서 5분의 애국열사들이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투쟁, 또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퇴진 투쟁,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다 희망을 잃고 또 비겁한 정치인들이 굴종하고 이럴 때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이 그때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의 깃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했는 투쟁사의 과정에서 우리 애국동지들이 많은 애국동지들이 그때 또 코로나 기간도 있었잖아요. 집에 계셔야 될 우리 동지들이 애국 활동하신다고 밖에 나와서 서명운동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투쟁과 아울러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퇴진 투쟁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이 두 사건들을 합쳐서 애국열사 합동 국민 추모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추모제 마치면은 오후 1시에서 추모제 마치면은 서울역까지 행진이 있습니다. 그 행진은 한국일보 앞에서 광화문, 그 다음에 그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 그 뭐죠? 광화문 사거리, 그죠? 그 지나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행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2017년 6월 25일에 행정대집행의 불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한 저항.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5번 돌아가신 진상규명을 위해서 200일가량 광화문 투쟁을 했고, 그 200일 투쟁이 지난 다음에 2년 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소위 사망하셨다는 그러한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을 받았고, 그 당시 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장관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 했지만은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한 없었고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돌아가신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건국이후에 단일 집회로서 2시간 만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언론방송은 어느 언론방송도 이러한 사망 소식을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하면 된다. 이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해서 이분들의 죽음을 묻어버린 겁니다. 비겁하고 그 침묵은 소위 대한민국이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공정성이 무너진 날이고 언론의 정론직필은 죽은 겁니다. 그런 언론들이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공화당 동지나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언론들의 정의라는 얘기들이 헛구호에 불과한가. 그 정의는 2017년 3월 10일 날 그 정의는 사라진 거잖아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으니까 급하게 탄핵시켜버리고 인수위 시간도 없이 그냥 취임하고, 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겁을 낸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알까봐 겁을 낸 거예요. 국민들이 그날 죄 없는 분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의 잘못된 통제에 의해서 5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119 구급차에 인사불성으로 실려갔다는 사실을 우리 공화당, 저와 우리 공화당 말고 어느 누가 그 사실을 밝혔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 거짓을 묻어버리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그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 당시 언론 방송들은 정의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도 국민이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지 않은 국민이 5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굴종하고 침묵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일어선 거죠. 그런데 2019년 소방청의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언론방송은 침묵했습니다. 왜? 그때까지도 2019년 국정감사 그때까지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불법 탄핵에 대해서 겁을 낸 겁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건국 이후에 최대의 공권력에 의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러한 투쟁을 우리는 했고 우리는 옳은 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국민들이 그날 사람이 죽었구나. 그런데 그 죽음이
저항을 하다 죽었나? 그날 전북 경찰의 그 진압대들은 소위 쇠파이프뿐만이 아니고 갈고리, 쇠갈고리를 휘둘려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피부에 걸리는 사람들은 25cm, 30cm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2017년 그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생생한 그날의 정인들을 모시고 매일 세미나를 하고 매일 간담회를 하고 그런 형태를 통해서 200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옳은 겁니다. 불법행정 대집행, 그 저항하는 150명, 진실을 알리고는 150명에 영역깡패 400명, 서울시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합쳐서 4,000명이 2017년 2월 25일 새벽에 불법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120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중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우리를 불법 시위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그 매도 이틀 후에 서울시가 강제 불법 대집행을 들어온 겁니다. 두려웠겠죠. 그날의 죽음이 두렵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두렵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그분의 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 얘기 들어간 것이 불법 행정 대집행의 피해자 조은진 대표와 8인은 무죄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다. 폭력이 난무한 광화문 광장 6.25 불법 행정 대집행 오세훈 시장은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내용이 나간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배신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권력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당한 합법적 권력을 거짓으로 음모로 기획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쇠갈고리 같은 걸로 진압을 시켜서 200명 가까이가 다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수백 명이 쓰러져 있고 그 과정에서 5분이 돌아가시고 그분들 저항 안 했습니다. 돌 하나 던진 거 없어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책임자 처벌해야 됩니다. 진상규명, 피해 입은 분들한테 사망하신 분들 또 부상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 그날의 분노, 그날의 사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5일 날 폭력적인 진압 형태를 통해서 12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의 판결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저와 저를 포함한 9사람이 재심 청구를 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겁나죠. 사실은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들은 겁이 납니다.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까 겁나고 탄핵 이후에 사회주의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휘두른 그 칼이 겁나고 정권 내려놓고 나니까 자유우파 정권이 교체됐다 하면서도 또 그 자유우파 국민들을 탄압하는 그 권력이 겁나고 그 과정에서 배신자들은 국민을 속여가면서 윤핵관은 이름으로
다시 권력에 붙어 살고, 김무성 따르던 그자들은 국가기관에, 그런 기관에 장으로 버젓이 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배신자들이 국가기관의 장으로 가고, 배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공정 상식이 무너진 그러한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우파 정당입니다. 자유우파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1년 가까이 되는 지금 자유우파의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하는가? 제가 윤핵관의 핵심이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하고 무슨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멀쩡한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시켜가지고 자유우파의 권력을 공산사회주의 권력한테 헌납해버린 반역사적, 반국민적, 반자유적 행위들에 대한 분노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장관들이, 행안부 장관들이 약속했던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5분에 대한, 또 부상당하신 200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특별검사를 해야 됩니다. 특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우파 정권입니다. 무엇이 그래 두렵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아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유와 공정 상식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 수사를 통해서 혹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다시 재수사되기를 바랍니다. 3월 10일의 의의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3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진실 정의의 싸움에 그 현장이 바로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3월 10일 날 그날 돌아가신 5분, 또 6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애국열사 분들과 합동 추모제를 열 생각입니다. 이번에 뭐 각 시도당별로 다 구분해서 행진을 합니다. 제일 앞에 이것도 유튜브 분들 좀 찍게 좀 나눠주세요. 이게 행진 배치도거든요. 행진 배치도. 여러분들이 지금 집회 한 번도 이런 배치도 못 보셨을 텐데 이번 3월 집회는 주체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천만인 명예회복본부가 주체자가 되고 주관자가 우리 공화당이 됩니다. 우선 버스, 중앙당 버스를 선두로, 중앙당 버스는 버스 위에 윗부분 그리고 좌우 부분 전체 태극기로, 대형 태극기로 장식을 합니다. 중앙당 버스 외에 5대의 우리 공화당 버스가 선두에 가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풍물단 가고, 그리고 태극기, 우리 태극기 기수 하시는 기수분이 태극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1호차가 들어가고, 대형 태극기와 대형 성조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도부 현수막이 2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 바로 뒤에가 태극기하고 우리 당기가 10개가 그 뒤를 이룰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깃발팀들이 피켓, 그 다음에 피켓팀
팀이 400명이 피켓을 들고 피켓팀이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깃발팀이 거기서부터 10m 간격으로 20개의 깃발이 들어갑니다. 2호차가 순서를 멀리서 온 분들부터 먼저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집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제주가 2호차의 구역으로 서고요. 3호차가 대구, 경북 지역에 3호차가 서고, 그 다음에 4호차가 충북, 대전, 충북, 강원, 5호차가 경기, 6호차가 서울, 5호차가 경기, 인천, 6호차가 서울,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 방송차만 1호차를 비롯해서 방송차만 6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버스, 제일 선두버스와 제일 후미버스,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우리 그 공화당 홍보 차량들 있잖아요. 홍보 차량들이 제일 뒤로 서고, 그리고 버스가 4대 내지 5대, 우리 공화당 버스 4대 내지 5대가 마지막에 서는데, 마지막 버스도 방송차고 우리 제일 앞에 선두서는 중앙당 버스도 방송차입니다. 이번에는 진수정 수석하고 장호희 우리 청년 당원이 1호차 위에 올라가서 구호도 하고 뭐 이제 노래도 틀잖아요. 그러면 1호차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5, 6호차 버스 2대는 동시에 우리 공화당 유튜브를 틀어서 한 3초 차이 나거든요. 1호차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2호차부터 6호차 버스 2대, 그러니까 7대는 동시에 구호가 나가고 같은 노래가 나가도록 그렇게 갖춰놨습니다.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실무진에서 준비했고, 어제 이제 버스팀, 그리고 깃발, 그 다음에 피켓, 그리고 풍물단, 이런 팀들이, 그 다음에 태극기 보안관, 이런 팀들이 다 모여서 어제 최종 점검 회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사 부분이나 그 다음에 행사 진행 부분은 진수정 수석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행사 궁금하신 거 계세요? 행진이나?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호차가 진수정 수석이 1호차에서 음악을 틀든지 연설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2호차가 같은 유튜브를, 우리 공화당 라이브 유튜브를 연결시키면은 그 그 구호가, 노래가 그대로 나머지 차량들이 다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구호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노래를 하고 동시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행사는 서울역에서 하는데 서울역에 많은 분들을 준비해서 8톤차, 5톤차 2대가 배정이 되고요. 서울역에서 태극기 뼬집 하는 거 외에는 물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튀르키예 구호금 전달을 튀르키예 대사하고 3월 2일 날 4시에 오후 4시에 대사관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제가 대사를 직접 만나서 직접 전달을 하는데 3월 1일 날 튀르키예 그 희생자 또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에서 3월 2일 날 현장에서 모금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산 모론대에서 했던 270만 원 가까이는 다 집어넣는데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얼마 정도 되죠?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날 모금 활동해서 그 다음 날 그대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하도록 그런 전달 행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5년간 사실은 그 엽서팀들이 개관이정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주시고 또 엽서팀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엽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감옥 생활하시는데 큰 힘이 되셨다고 봅니다. 수만 장의 엽서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엽서팀들을 이번에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엽서 1000장을 제작을 했고 10개의 엽서를 만들어 갑니다. 엽서 좀 갖다 주세요. 10개의 엽서를 만들어서 1000장을 해서 한 장에 1000원씩 판매를, 그냥 많아지면 또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돼서 1000원씩 팔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서신 분들은 그 자리에 서셔서 파는 그 엽서팀에다가 주시면 우리가 발송을 해드리고요. 또 그날 서시지 못한 분들은 3월 10일 집회에 서서 가져오시면은 엽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서팀 그 이종옥 단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엽서팀을 이끌어 주신 엽서팀 봉사하신 분들한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사진을 제작해 주신 개관이정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전 집회가 12시부터 1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2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12시까지 오시고 그리고 앉으실 때 행진 순서대로 풍물단 엽서 태극기 팀하고 강남우파 성조기 팀이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풍물단이 그 뒤로 앉고 그 뒤에 이제 깃발팀들이 행진 순서대로 쫙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행진 순서가 부울경 제주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순서로 마지막이 제일 서울 순서대로 그대로 앉아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에서 시도당 깃발들을 다 들고 올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에 태극기하고 당기를 꼭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3.1절 상징인 흰풍선과 우리 공화당 상징 부활의 상징이 있는 녹색 풍선 두 가지 풍선을 2,000개를 준비해서 직접 그 풍선을 갖고 가시는데 녹색 흰색 2개 들지 마시고 흰색 녹색 1개씩만 가져가셔서 그 풍선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게 합니다. 우리 박장로님께서 소형 태극기 한 2,000개를 지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태극기 안 가져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태극기를 주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2,000개를 주변에 분들한테 줘서 우리 그 행진대열에 합류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엽서가 여러분들 이 엽서가 이번에 만든 1000장의 엽서입니다. 엽서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이거 10장 묶음 하나씩 드리세요. 10,000원씩 내고 가세요. 예, 엽서가 잘 나왔습니다. 그전 사진들을 활용을 해서 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신 72세 생신 엽서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 유경수 여사님 그 옥천생가 탄신 방문 뭐 이런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투쟁 과정에서 찍었던 사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저보다는 최고위원들이 좀 사진이 잘 나왔네요. 그 시간은 사전에 공연할 거예요. 7080
뭐 색소폰 공연도 있고 가수들 공연도 있고 우리 외국 가수들 있잖아요. 사전 집회는 공연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 20분까지 3시 20분까지 의견에 1시간 50분 가까이 일부 집회를 하고 3.1절이니까 특히 만세 삼창도 있고 3.1 독립선언문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서 발표 또 우리 개회사 허평환 대표님, 대회사 문대탄 상임고문님, 또 임덕기 상임고문님 등등 연사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도 연설을 그냥 자기의 입장 발표 최소원 여사께서 3월 2일까지 그 형집행정지가 돼서 아직 수술을 마치려면 형집행정지 연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천안에 우리 애국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김학래 목사님 연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3.1절 집회가 성공리에 마치기를 바랍니다. 행진은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난번 매번 3.1절이나 8.15 때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진 코스를 제대로 가지를 못해서 약속들을 잘 안 지켜주잖아요. 우리하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남대문, 그 다음에 한국은행, 신세계죠. 그래서 명동, 총각에서 꺾어서 광장시장까지, 그리고 광장시장 상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5시, 6시까지 최대 늦어도 6시쯤에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지방 오신 분들은 내려가더라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은 광장과 시장의 상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식사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오신 버스도 늦어도 6시까지는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중간에 이동은 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은 3.1절만큼은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집회는 오후 5시 반부터 아직 5시부터 가능하면은 5시 반에 마칠 생각인데 늦어도 6시에는 마치겠습니다. 2부 집회는 국민의회 뭐 기회사 대회사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공연 그리고 당대표 마무리 연설 그리고 애국가 제창 이렇게 2부 집회는 간단하게 마칠 생각입니다. 집회 관련해서 3월 1일, 3월 10일 집회 관련해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우선 요 집회 3.1절 집회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모든 유튜브들이 우리 공화당 우호 모든 유튜브들이 오늘 참석 안 한 유튜브들 마찬가지고 3.1절 참석 독려 그러한 방송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질문사항 있으세요? 이 집회 관련해서? 예, 일부에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언론들이 와서 실어갈 겁니다. 뭐 저희들이 뭐 강요하지 않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최소원 씨가 아무튼 뭐 모든 게 그 차압이 당하고 뭐 이래서 현재 병원비도 지금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정유라 씨가 있으니까 정유라 씨가 뭐 계좌를 열어서 모금 운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유라 씨가 판단해서 하시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되지만 마녀 사냥 당한 그 최성원 여사에 대한 그러한 진실들도 밝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세요? 우리 1호차 방송을 트는 거예요. 유튜브를 트는 게 아니라 1호차 방송만 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호차 방송을 1호차는 하면은 1호차는 3초 차이 난다. 2호차부터 버스들은 다 1호차 방송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라든지 이런 게 2호차 뒤에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동시간 구호를 하고 동시간 같은 노래를 부르도록, 그래서 그것을 각 유튜브 우리 공화당 라이브 유튜브가 뭐 구호라든지 음악 이것만 트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유튜브 방송분 뭐 지금 유튜브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취재하시고 올라와서 뭐 사진 될 만한 거 있으면 좀 잘들 좀 찍어주세요. 또 하나, 제가 뭐 이런 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3.1절 집회 예상외로 우리가 신문 광고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도당의 그 인원 점검 부분 뭐 등등등 많은 돈들이 자금이 들어가서 당 대표로서 또 최고위원 지도부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3.1절 3월 10일 집회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들의 그 우리 공화당 그 저기 계좌가 올라와 있는가요? 지금 나와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제가 매일 지금 그 자금 현황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더 할 수 있는 일들도 자금의 벽에 부딪혀서 좀 많이 못하고 있다. 우리가 뭐 다른 데 같이 돈을 주고 동원하지 않잖아요. 오늘 순수하게 자기들이 저기 경남 같은 경우 뭐 부산은 3만에서 3만 5천 원, 또 대구 쪽 뭐 아무튼 올라오는 분들은 다 3만 원에 3만 5천 원, 5만 원씩 이래 내고 다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300회 가까운 집회를 다 자발적으로 했지 한 푼도 중앙당에서 인력 동원을 위한 돈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 많은 그 행사 중에서 3월달 행사가 우리 공화당을 봐서는 3월 1일, 3월 10일 행사가 성공이 이루어지고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지난번 3.1절 집회 후원 방송을 유튜브에서 원진장도 하고 몇 개 유튜브에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7일, 28일 이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애국동산 관련해서 예천 지역에 땅이 한 3군데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재단화를 만들어서 우리 방송 유튜브 방송도 그 재단에서 관리하고요. 또 애국동산도 재단에서 관리하는 그 형태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단에서 방송국 사장을 이제 영입을 해서 월급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국동산도 구체적인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연수원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연수원, 그 다음에 태극기 전시관,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근혜 대통령 전시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분들한테 받은 자료들도 많아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전국 다녀보니까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그래서 이런 사진 전시도 하고, 챙기지 않는, 다른 사람 챙기지 않으면서 우리는 저기 보시지만은 이승만 건국자유대통령, 박정희 부강병 반공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애민대통령, 이렇게 계시잖아요. 우리 당의 모든 전국의 시도당 사무실에는 저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분의 정신을 우리는 잇는 정당이고, 그래서 우리가 10,000평에서 15,000평 정도 어떤 땅을 구매를 하고 거기에 말씀드린 그 애국 동지들이 물론 이제 유가족분들이 동의를 해야죠. 애국 동지들이 거기에 계시겠다 분들은 또 거기에 모시고, 뭐 많은 분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국 동지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기 기념관, 그 다음에 세 분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연수원, 그래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법인을 초기에는 법인 만들어서 재단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재단에서 관리하면은 우리가 일대 우리 공화당 세대면은 그 다음 세대들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달 중에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유튜브 방송국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법인화, 재단화를 시켜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화활동 뿐만 아니고 뭐 출판사도 거기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동상은 아니라도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우리 애국 열사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동상 공원도 그렇게 조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공화당이 뭐 애국 투쟁하신 분들이 유튜브로 혹은 방송으로 사진으로 다 남아 있어서 검증하기는 쉽습니다.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3.1절 집회에 우리 애국 동지들이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유튜브 방송에 대한 운영이나 그다음 기술적인 문제를 제안을 주셔서 우리 최고위원 건의를 받아서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해서 우리 유튜브 방송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요즘 방송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우리 공화당의 공식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 나갈 때 다른 유튜브들 안 봅니다. 따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사만 보고 오늘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또 내일 또 1시간 동안 3.1절 관련해서 왜 3.1절이 또 3월 10일의라든지 또 지금 현안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선생님이나 중앙당직자 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부터는 질문 시간으로 제가 12시에 사실은 기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간단하게 전화해서 한 10분 넣는다고 좀 전해주세요. 자, 질문 있으세요? 설명을 너무 잘했었나? 예. 우리 공화당에서는 안 나갑니다. 그 자유일보가 지금 정광훈 목사 쪽으로, 정광훈 목사가 자유일보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 우리 쪽에 있다가 정광훈 목사 쪽으로 간 분이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명단이 절대로 공개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으로 했는 건 모르지만은 우리 공화당 명부가 전달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새누리당 때 그때 저랑 같이 그 주축에 있던 분들이 이탈을 했잖아요. 정광용 씨나 이탈하면서 그쪽 명부들은 우리가 몰라요. 그건 우리가 관리했던 게 아니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 모든 당원들의 자료, 서명 자료를 딱 한 사람만 관리하고 저도 그 서버에 제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당원 명부나 서명대 명부의 이탈은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자유일보 쪽에다가 나 이런 거 안 받는데 왜 보냈냐, 그리고 당신들이 내 명부를 어떻게 알고 했느냐, 그건 따지면 됩니다. 예. 제 능력에 가분한 그 도당의 뭐 상근지에 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처럼 됐는데, 일단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알고 보니까 경기도에도 그보다 훨씬 내국적이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집에 계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상당히 송구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당을 챙기다 보니까 그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알았고, 특히 그 전 운영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경기 도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부분들이 이렇게 제보를 많이 받았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 참 고맙다는 인사를 아직까지 못 드렸는데, 그분은 전임 우리 경기도당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도당이 옆에 있으니까 또 수원 동지에서 또 열심히 또 도와서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들어서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어떻게 보니까 또 경기도당 이런 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한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 어떻게 조금 안 좋은 어떤 결과로 나갈 뻔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도움 주시고 해서 앞으로 협조적으로 해주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경기도당은 괜찮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사실은 그 우리 집회 때마다 부산, 경남 뭐 이쪽에서 정말 고생해서 새벽에 올라와 새벽밥 먹고 오거든요. 이번에는 경기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또 전철이 다니는 충남 이런 쪽에서 대거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아까 그 그룹에 있지만은 각 경기도 시마다 또 깃발들이 있고, 뭐 수원 동지에도 있고 각 동지들의 그 깃발들을 들고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각 시민단체 분들의 깃발도 다 들고 오십시오. 중간중간에 현수막 각자 만들어가요. 우리 공화당 집회하면은 기발하는 현수막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다 자율로 맡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중앙당 중심 또 시도당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은 각 시민단체의 자율권은 다 주니까 맞는 현수막, 요건 서지 마시고 맞는 현수막, 또 각 시민단체의 그 깃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담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참석 안 하신 유튜브 선생님도 각자 다 조금 의견이 있으시겠지만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의견이 있으신 것은, 중앙당의 사무부총장이신, 변혜룡 사무부총장님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요. 오늘 그 최고인 두 분 나오셨는데, 두 분 마무리 삼아 한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간담회 결과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3.1절 집회에
모든 당원분들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날의 의의를 기리고 우리의 투쟁의 결기를 다지는 아주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 활동이 조금 소원하셨던 분들도 3.1절을 계기로 다 나오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여야당에서 이제 이재명 이제 체포 가결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104년 전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3.1 만세 운동, 이 거룩한 날을 이틀 남겨두고 이런 대한민국이 볼성사나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은 그 104년 전에 어떤 그런 결기, 의지를 다지고자 오늘 대표님이 주관하는 이 간담회에 유튜브를 보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과연 104년 전에 우리 조선에 있는 민초들이 어떤 마음으로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는지 의의를 가지고 또 우리 공화당이 그 정신을 개성 발전하기에 좀 바쁘시고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3.1절 태극기 집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방송 끝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오후 5시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 우리 당원 동지님들 우리 공화당 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진순정의 파티타임이라고 이제 정당이 영어로 파티잖아요. 정당 생활에 대해서 파티처럼 재밌게 함께 공부해보고 하는 유익한 시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 첫방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